네, 안녕하십니까. 구조들이 너무너무 하십니다. 원소 111개 중에서 이제 24번 크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롬. 네, 크롬 보시면 원자번호 24번이고요. 동위체 존재율을 봤더니 83% 52 크롬이 52, 질량수 52가 그게 대부분이죠. 52 크롬. 그러면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크롬이요. 그러면 이제 핵 속에 플러스 24번이니까 24개죠. 중성자가 52가 돼야 되니까요. 52가 되니까 28이 돼야 되죠. 두 개 합치면 50이니까요. 예, 52가 되고요. 그 다음에 K2, 그 다음에 L8 10개 썼고요. 10개 썼고 14개니까 24개니까 14개만 그리면 되죠. KL, M, 14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최각전자가 14마리니까 이건 5개 이상 부도체죠. 금속이 아니죠. 비금속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전자배치 보시면 이렇게 전자배치 보시면 4번 궤도에 한 마리를 S 에너지 궤도에다가 4번 궤도 S 에너지 등급에 한 마리다. 그럼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N을 만들어 가지고 한 마리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거 빼면 되죠. 13. 이렇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속이죠. 그래서 크롬은 금속입니다. 크롬 넘버 24번. 자, 크롬이 뭡니까? 크롬은 결국은 크롬은 스테인리스관 기준이죠. 스테인 기준. 스테인 기준이 뭡니까? 스테인 기준이 크롬이 12% 이상 합금된 거. 야,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금 원소 중에서 크롬이 가장 매력적인 애니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롬을 좀 좋아해 주십시오. 0.1857입니다. 철이 1539니까 엄청 높죠. 예, 고온에 쓸 수 있는 내열 금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이 나는 것 같은 적색, 광색, 루비나 녹색의 에메랄드를 본 사람이 누구라도 그 신비의 흥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시베리아 산의 홍련광에는요, 18세기 말 이미 비소, 황, 납, 철, 알루미늄, 몰리베덴, 니켈, 코발트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추정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보클라는요, 그래서 확인 후에 재본설 시간 1797에 황색의 삼산화크롬을 발견하고 게다가 염화 주석으로 환원시킨 녹색의 CR3 플러스 이온을 발견했다. 새로운 원소는 산화 상태 때문에 자색, 정색, 흑색, 녹색 등의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보클란의 스승이었던 화학자 폴크로아와 광물학자 아이유는 그리스어로 색을 나타내는 단어 크로마에 관련해서 크로미움이라고 명명했답니다. 금속 크롬을 최초로 등산 독일의 골드슈미트이고요. 그는 189 알루미늄 분말을 이용한 환원법, 테르미법, 산화크롬으로부터 대량의 CR2 시기는 산화크롬입니까?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표면 피막이 생기고 보호 피막이 CR2이라는 뜻입니까? 스테인리스강에 있으면 STS에 있으면 표면에 보호 피막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분자기 CR2이고요. 두께는 상나노미터입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상온 기준이고 고온이면 이게 증가되고요. 상온 기준으로. 이 CR2로부터 대량의 크롬을 제조했답니다. 이걸 골드슈미트법. 그러니까 산소를 날려버리고 크롬만 뽑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천연금속은 크롬 철광입니다. FeO CR2. 금속 크롬은 앞에 골드슈미트법 위에로는 크롬 광석을 얻어지는 암모늄 크롬 명반용액의 전기분해에 얻어질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잘 알려진 크롬 도금은요, 소량의 크롬 산성용액에서 전기분해에서 작업을 해주고 있고, 순수한 크롬 도금 광택암동 그때 마찰이나 녹에 대한 데서 얘가 강합니다. 크롬이 페라이트입니다. 크롬 자체는 페라이트이기 때문에 단단하거든요. BCC 페라이트 단단하죠. 그래서 장식품, 가정용 기본에 사용되고 있고요. 크롬과 철의 합금은 스테인리스강에 불러지는 고강도 스테인리스 기준은 12크롬 이상이죠. 예. 내의 부식성과 전기성을 가지고 있다. 또 크롬과 니켈, 철 또는 망간, 철과 합금은 니켈 오스트나이트형 스테인리스강 또는 망간도 오스트나이트형, 망간 스테인리스강이 같이 오스트나이트형입니다. 합금 중에 크롬이나 물이나 산 또는 오온 등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크롬 188 스테인리스강이라고 불리고 있고, 상공사 같은 경우 크롬과 니켈 합금은 강도가 높고 고온에서도 강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크롬 자체가 고열 내열성이 좋고요. 1800도 그룹이니까요. 철은 1500도 그룹이고, 니켈이 들어가면 오스트나이트가 바뀌면서 오스트나이트 자체가 치밀하기 때문에 충진율이 74%잖아요. 치밀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원자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열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라이트는 68%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좀 약합니다. 예, 공간이 많기 때문에 잘 움직입니다. 그러나 오스트나이트는 공간이 너무나 치밀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잘 안 움직인다. 그래서 그냥 이제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이제 페라이트 BCC 구조고요. 가운데 바디 센터 큐빅, 바디 센터이고 얘가 FCC잖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시면 이 치밀하니까 어떻습니까? 고온에서 얘들이 이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자, 상온에서는 어떻습니까? 상온에서는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탄소가 들어있다 보시고 비어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죠. 비어있기 때문에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얘가 경도가 높아요. 고온이 되면 얘가 경도가 더 높아져요. 왜냐면 고온이 되면 얘가 약간 벌어질 거 아닙니까? 벌어지니까 힘이 없어져요. 고온에서는. 상온은 강한데 그 상온은 페라이트 강하다. 고온에서는 오스나이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온에서는 그 고온의 기준은 약 500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00도 이상이 되면 얘가 약간 벌어지면서 약간 물러집니다. 그래서 고온에서는 얘가 쓰기 힘들어요. 금방 휘어지거나 되기 때문에. 얘는 고온에서 버팁니다. 상온은 약한데 고온에서 버팁니다. 이게 치밀하기 때문에 잘 원자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예. 빈 공간들이 있어서 잘 이게 자꾸 걸리잖아요. 너무 빽빽하게 74%, 68%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육각크롬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저 크롬 화물이 화물 형태로 반응 여러 가지 색깔을 나타낸답니다. 그래서 천연의 산소전 크롬계는 4개의 동일체가 있는데 50크롬, 52크롬, 53크롬, 52크롬이 최고 많았죠. 자, 51은 방사성입니다. 얘는 방사성에 의해서 핵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51크롬은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52에서 51크롬 만들었다는 겁니다. 52크롬. 이게 52크롬이잖아요. 그러면 뭘 하나 빼면 됩니까? 중성자 하나 빼면 되죠. 27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51크롬 되는 거죠. 빼면 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성자 하나 빼내면 됩니다. 이렇게. 자, 51크롬은 에너지가 낮은데 간맛을 방출합니다. 이게. 방사선이죠. 이것도 너무 많으면 인체 유해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반감기가 28일밖에 안 됩니다. 이 핵종은요, 비장의 크기라다 기능, 혈류 또는 종양균을 조절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이 약하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쓴다는 거겠죠. 또 장에서는 출혈을 조사하기 위해서 51크롬으로 표시한 알부민이 사용되어 있답니다. 51크롬은요, 이러한 병의 진단뿐 아니고 치료도 사용되어 있는데 51크롬을 종양에 침투시키면요, 그 감마선이 나오잖아요. 이게 종양세포를 죽인답니다. 어느 정도 성과가 얻어지고 있다. 이게 크롬을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뭐냐면 크롬 화합물과 색깔입니다. 자, 이 크롬산 칼륨은 황색, 이 크롬산 칼륨은 등적, 그 다음에 크롬 옐로우, 크롬 그린, 녹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색깔. 그 다음에 체중이 70kg 이상이면 약 2mg 존재하고 이거 필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실험용 동물에게는요, 미량의 크롬이 당이나 콜레스테롤의 대사에, 그러니까 당이나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과하다. 원래 크롬이 너무 많으면 중금속 오염이 되지만 중독이 되지만 양이 없어도 안 됩니다. 적정한 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보시면 70kg 성인에 2mg이 존재한다는 거죠. 필수로. 자, 필수 원소로 들어갔습니다. 또 최근 의료 정보와 함께 인공영양이 보완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하면 입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공영양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동, 아연 요소, 세렌, 몰리브덴, 코발트, 크롬이 근거되어 있고 장기간 인공영양을 공부하지 못하게 크롬이 없으면 당뇨병으로 전이되게 되면 동의해서 크롬이 진짜 중요하죠. 스테인레스도 되지만은 얘가 없으면 우리 인체에도 필수 원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인은 1일에 0.01에서 1.2.1의 크롬을 식물 섭취하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육각크롬은 삼각크롬보다 흡수되기 쉽고 빗물,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되어지는데 흡수된 크롬은 혈액을 통해 간장, 신장, 췌장 등으로 분포되어지고요. 조직세포 중에서는 특히 세포에게 크롬은 다량 흡수되어져 크롬과 DNA가 결합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되죠. 육각크롬이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거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 알려지는데 이 크롬산 칼륨이 있죠. 이 K2CR2O7이 사람에게서 치사량이 0.1g입니다. 자, 이 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비중격 청곡정, 코 쪽에요. 비중격이, 천공이, 구멍이 뚫린다는 거죠. 암으로 발생하게 됐답니다. 자, 이게 되었는데요. 크롬은 이제 더욱, 육각크롬이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육각크롬이 피부나 점막에 부착되면요. 세포 내 티올기를 포함한 단백질과 육각크롬이 반응해서 산화반응이 생기고 이걸과 티올기가 산화되어 디슬피드형으로 된다든지 이후 생성된 삼각크롬이 티올기에 결합해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서 이거 딱지 아시죠? 피부 상처 아물 때 발생했다 딱지 떼면 거기서 구멍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코에 이게 비중격 청국증입니다. 크롬 분진을 코로 마셨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육각크롬 요거 만들 요거 요거 이크롬산 칼륨 요거를 제조하는 공장, 이 화물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크롬산 칼륨 요걸 만드는 회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롬은 더욱이 폐까지 도달해 파빌리킬 위험이 있다. 육각크롬은 체내에 흡수되면 세포 성분은 시스틴이나 크로타치, 온동의 티올 화물이나 NADPH 등의 환원성 물질부터 전자를 받아들이고 간단하게 환원되어 안정한 삼각크롬이 되고 이것이 티올기를 함유한 단백질 해소 결합해서 그거는 기능을 상실하고 게다가 최근 연구에 육각크롬이 삼각크롬을 변환하는 도중에 옥각크롬이 꽤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공명보호를 알고 자성을 가진 물질을 점차로 이용하고 연구되어지고 이 옥크롬이 DNA를 절단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고 바람이 오는 물질 아닌가라고 의심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할 것은 이 크롬산 칼륨을 제조하는 공장
요런 공장에 혹시 근무하시는 분 계시면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 호흡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환기라든가 철저한 그 방호 대책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비중격 청구구장 때문에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